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울항 조성 사업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성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항 조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그레이트 한강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등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으로 크루즈를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숙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울항 조성에 대한 경제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국 노선이 막히게 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항의 경우도 아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제 올해 용역이 실리는 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사업 좀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재검토도 할 수 있겠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항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밝히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표절 시비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링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발전된 버전입니다. 서해 백길과 연계된 서울항 조성 사업이 재검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이동이 편리한 한강 프로젝트는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외출 제한 준수 사항 등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이틀 만에 부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천을 비롯한 수원,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과 노후된 정비계획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과밀 억제 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 총량제와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고로 기업들이 빠져나가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다수 겪고 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 레일을 받치는 기둥에서 볼트가 떨어져 인천교통공사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쯤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모노레일 기둥에서 큰 소리와 함께 볼트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지름 2에서 3cm의 볼트를 발견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즉시 볼트를 교체했으며
교각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곳에 용접이 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운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기둥 184개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 상태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는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65세 이하 초록이 치매 환자의 치료를 돕는 맞춤형 통합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이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뇌건강학교. 이곳에서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바로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치매 환자분들께서 직접 운영하는 장터고요. 주민분들 후원 물품과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물품으로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초록이 치매 환자들은 뇌건강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은 물론 뇌건강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을 통해 판매 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안내도 하고 계산 등 장터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익히고 직접 운영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가 팔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생활에 이렇게 근접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 들고. 초록이 치매는 조기 발병 치매라고도 불리며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의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입니다. 젊은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개인의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록이 치매 환자의 치료를 돕는 맞춤형 통합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이 함께 사진관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치매 환자가 직접 제작한 물품을 같이 함께 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하는 등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록이 치매 환자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매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정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같이 함께 나눔 장터. 초록이 치매 환자들의 자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블루TV 뉴스 소유창입니다. 부천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폐기물 수거를 돕는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와 같은 대형 물건들을 버릴 때 지자체가 폐기물로 접수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 같은 상황을 돕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네, 해당 조례안을 준비했던 부천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점자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구점자입니다. 예, 먼저 기존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조례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폐기물 조례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따뜻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가족이나 아기 키우는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버릴까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조례의 정확한 내용은 뭘까요? 그동안 폐기물 항목에 없어서 부천시가 수거하지 못했던 전동 휠체어를 추가하고 아기 키울 때 쓰는 보행기나 카시트 같은 유아 물품을 유상 수거해서 무상 수거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장애인과 영유아 가족의 생활 편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 늘어나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애인 가족과 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조례는 1993년에 만들어지고 나서도 우리 사는 모습이 변해가는 것처럼 폐기물 항목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해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인천 여성가족재단은 최근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유인해 성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치유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한라인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센터로 오게 되는 복합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포시가 국제사이버대학교 등 수도권 내 5개의 사이버대학교와 위탁교육 업무 협약을 추가 체결했습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 디지털대와 숭실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5개의 학교와 학교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추가 협약으로 김포시가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김포시 소속 직원과 김포시민은 협약 체결 학교 등록금의 20%에서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등록금 감면 혜택은 2023학년도 2학기 원서 접수자와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협약서에는 등록금 감면 혜택 이외에도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 개설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포시가 늘어나는 산림휴양 서비스 수요와 영유아 인구를 고려해 장기동 초당공원에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생애 주기별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초당 유아 숲 체험원에는 2023년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토끼를 테마로 한 트램펄린, 토끼 굴 놀이시설, 그리고 토끼 조형물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유아 숲 지도사를 통해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 0세에서 9세 인구 비율은 9.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